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비가 오셔서 다행이에요. 비가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 주차할 데도 없었을 텐데 비가 오셔갖고 꼭 오실 분만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외부 강의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로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 뭐 왔다 갔다 합치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다 하라고 웬만하면 이제 강의를 안 나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최중혁 마태아 신부님이 우리 동창 신부 모임을 하는데 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본당 특별한 행사라고. 그런데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부가 최중혁 마태아 신부예요. 동창이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40년 이상을 함께 한 신부인데 4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남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남욕이라고 그러면 우선 죽여주는 용이겠죠. 그리고 선배 또 현재 교회.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내공이고 심성이죠. 그래서 우리 중혁이 신부님이 강의를 부탁을 해서 그래 내가 네 부탁이라면 들어줄게 했는데 그 전에 동창들이 강의 부탁을 다 거절을 안 된다고. 근데 중혁이 신부만 강의를 딱 가져오면 동창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중혁이 신부 때문에 다 강의를 지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존경을 하지만 나는 힘들게 하는 신부가 최중혁 신부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근심 걱정이 없는 신부였는데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냐 그랬더니 답답해. 그래서 그래 답답하면 해결책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 내가 담배를 그때 담배 필 때였으니까 담배를 좀 이거 한번 펴봐. 그러면 근심 걱정이 날 거야. 근데 그 담배를 딱 한 번 피더니 참 단순하긴 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나가요. 그런데 그 담배를 지금까지 피고 지금까지 신학교 2학년 때니까 21~2살 때 가르친 담배를 때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피고 있어요. 내가 딱 두 사람한테 담배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우리 문희종 주교님한테 가르쳤어요. 하나는 우리 최중혁 신부한테 가르쳤는데 둘은 아직도 피고 저는 담배 끊은 지 30년이 돼요. 그래서 중혁이 신부님 담배 필 때마다 저게 내 탓이지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마테오 성당에 제가 기쁘게 온 거는 제가 거의 30년 전부터 이 성당에 강의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신부님 CD,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안 갖고 오셨느냐 그랬는데 그건 이제 안 들고 다니는 10년이 넘어요. 그때는 내가 힘들었을 때니까 내 책도 팔고 CD도 팔고 된장, 간장으로 팔아서 거기를 이제 유직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한 700항아리 정도 담그는데 항아리를 개봉하는 순간 다 팔려요. 그래서 들고 다닐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국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만 포 정도 팔아요. 70만 포 정도 파는데 한 포에 3만 원이니까 계산해보세요. 얼마 팔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닐 시기 이제 지났고 지금도 주문이 모자라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에 수출을 마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요즘 홀가분하게 다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어려웠을 시기에 이 마테오 성당 교우들이 구매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피정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마테오 성당이 집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구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로벌 워밍 시대라고. 글로벌 워밍이 뭐냐면 따뜻해지는 시기. 30년 전에는 따뜻해질 거다 지구가. 그때 이제 제가 환경 강의를 많이 하면서 글로벌 워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15년부터 불과 9년 전 얘기예요. 글로벌 히팅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뜨거워지는 시기. 그러니까 따뜻한 거에서 뜨거워지는 시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커피 끓일 때 처음에 전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처음에 따뜻해지다가 그 다음에 뜨거워지죠. 그런데 작년부터 글로벌 보일링 시대라고 해요. 끓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커피 포트에 물이 따뜻해졌다, 뜨거워졌다, 끓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다? 끓는 시대죠. 여러분들 올 여름에 어떻게 끓는 거 좀 많이 경험을 했죠? 네, 뜨거운 거 많이. 9월 어제 지금 빈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잠깐 미국에 갔다 왔었는데 며칠 36도까지 여기 올라갔다고, 38도까지 올라갔다고. 9월 20일 날 38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거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 왔다고 그러는 거는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에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마테오 성당은 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데 한 20년 전에 와서 환경 강의를 제가 했을 때 겁을 많이 줬나 봐요. 근데 강의 끝나고 어느 아주 우리나라 형 방송사 기자를 나를 고발하겠대요. 마테오 성당 신자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를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왜 신자들은 겁주고 시비 팔아먹느냐고. 그런데 난 그 기자를 지금 고발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는 왜냐하면 지구 온도가 1.5도가 넘었으면 티핑 포인트라고 되돌릴 수 없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1.5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5도가 2030년에 넘는다고 모든 기상학자들, 모든 미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2030년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올 3월, 4월에 1.54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올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관측 이래 올해가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그러죠. 내년에는 더 뜨거워요. 그 다음에는 더 뜨겁고 지금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중동 지역에를 가보거나 또 에스벤이라고 미국의 가장 뜨거운 데를 가면 50도 정도 됩니다. 직접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50도면은 1분 내지 2분만 있으면 뜨거워서 햇빛에 못 있어요. 그런데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가 지금 올해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 5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못 살 지역들이 곧 나올 거라고. 사람이 못 살 지역이. 그러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다행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고 그래갖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다른 데는 끝도 없는 평야가 있고 전 국토가 평야인데 우리는 그냥 산이 많아갖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환경 재앙이 되는 이때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끝도 없는 평야는 한번 비가 오셔갖고 흘러넘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비가 막 흘러넘치면 산으로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또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다면 산에 가면 산사 대여것 때문에 죽을 때 우리는 나무가 너무너무 잘 심어져 있잖아요. 예, 정말 환상적으로 잘 심어져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림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아까도 잠깐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분당만큼 살기 좋은 데는 천당 및 분당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서 분당만큼 살기 좋은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분당은 법적으로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25m에서 30m는 숲으로 가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면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쪽은 좀 그런데 저쪽 요한성당 그쪽 지역은 쭉 개발한 데는 다 30m 다 그게 조성이 돼 있어요. 나무로.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도시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좋은 도시 많다고 그러는데 500년, 1000년 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차,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모든 시설이 다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처럼 공원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참 드문데,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가서 봉사라기보다는 미션 사명인데 아이들 우리 천신분이 소나무 그 다음에 이번에 봉사자들이 잡아보세요. 요 이제 우물을 제가 이렇게 좀 파주고 있어요.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현재 80개를 팠습니다. 80개를 파는데 이들은 우물이 우리가 막연히 뭐 방송에서 보면은 우물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카사리아라는 지역에서도 물 있는 데를 가기 위해서는 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물들어 못 가요. 왜냐하면 농사 져야 되니까. 누가 물들어 가냐면 아이들이 다 물들어 가요. 그럼 2km를 물을 뚫어 가면 1km에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면 2km 2시간 걸려요. 2시간 물 뚫어 가요. 그럼 거기에다가 머리에 이고 또 하나 하고 또 오면은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를 못 가죠. 물 뚫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한가운데 10분, 20분 거리에 물 뚫을 수 있는 우물을 봐주면 애들은 일단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다니는 지역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안에. 그래서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지금 우물 파라고 돈이 150개 파라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 우물 하나 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돈만 갖다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저 돈을 줘도 반 이상은 떼어먹고 도망가요. 돈을 주면 떼어먹고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 저 사람들을 저 도시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저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가 재워야 돼.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재우고 또 아침부터 물 그리고 우물을 보통 이 사실은 우물 파주기 운동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워터 프로젝트예요. 우물 파주는 단순하게 우물만 파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도 위생 정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물이 한번 고장나면은 이게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물을 가까이 파주니까 일단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죠. 왜냐하면 씻을 게 있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음식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먹는 물 때문에 걸리는 병이 한 70에서 80%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우물 파라고 저한테 돈을 많이 보내줘요. 많은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할머니들이 많이 보내줘요. 할머니들이. 신부님 제가 평생 살면서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냐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나이 80에 돼서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갖고 저렇게 힘들게 내가 평생 모은 돈, 또 아파트 팔아서 남은 돈, 뭐 자식들이 용돈 해줘서 모아둔 돈, 그래갖고 신부님 우리 좀 파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보내줘요, 돈을. 그래서 150개 팔돈을 보내줬어요. 또 70개를 더 파야 돼. 그러면 이거 하루 파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제가 가서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150일을 또 물론 이제 이 훈련이 돼갖고 이제 제가 좀 덜하지만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발 우물 팔돈 좀 보내지 말아요. 아, 피곤하다. 그래도 계속 보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한 50%, 개신교 신자가 한 30%. 그럼 왜 목사님한테 보내주지? 왜 나한테 보내주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보내주면은 결과가 없대. 분명히 돈은 드렸는데 뭐 사진도 없고 결과가 없대. 근데 신부님한테 보내주면은 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돈을 보내주면은 그 돈이 온전히 쓰여지고 그렇게 이제 저기 밑에다가 전부 다 제가 이름을 보낸 분들 이름을 다 새겨드리거든요. 그 내가 판 우물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자손이나 손자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나 손자들이 와서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자 이름으로 새겨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물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은 이제 거의 다 파줬어요. 우리 지역은 이제 또 저 안쪽에 더 깊은 곳에 우물도 이 10m도 파면 물이 나오고 20m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70m에서 100m 정도 우물을 파요. 그러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신부님 그 지하에 무슨 물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잠비아는 전국토가 산림이에요. 전국토 아주 처음까지 산림. 그 나무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 우기 때 빈님이 엄청 오시면은 그걸 다 빨아들여갖고 지하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지하에서 요건 100m 판 겁니다. 100m 파면은 굉장히 많은 물이 나오고 이 건강한 물만 먹어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네. 이 부분을 팝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이들을 빵 나눠 가난한 할머니들 요건 생리대 많이 체육대 줄다리기 요거는 이제 인사가에서 미사 드리는 겁니다. 자, 잡아보세요. 잠비아는 내륙에 있는 나라예요. 내륙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요게 적도는 이렇게 적도입니다. 적도 바로 밑에 잠비아가 있는데 7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70만 제곱킬로미터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커요? 7배가 커요.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크고 해발 몇 메타의 나라가 있느냐? 1300m 있어요. 해발 1300m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언제 시원하냐면 5, 6, 7, 8월 달에 아주 시원해요. 그래갖고 5, 6, 7, 8월 달에는 제가 이번에 4월 달에도 갔다 오고 7월 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추워서 못 자요. 이불도 이렇게 두꺼운 거, 옷도 잠바 입고 잠을 자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갖고 제가 관절염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교님한테 나는 잠비아에 가서 살고 싶다. 잠비아로 보내줘라. 지금 한 5년째 졸르는데도 너는 안 된다. 너는 한국에서 할 일이 많다. 그래갖고 잠비아를 지금 1년에 한 2달밖에 못 가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는 태풍이 없어요. 내륙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해안가에 있어야지 좀 살만하다고 그러죠. 해안가에 있어야지 살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는 해안가가 있으면 고통만 있어요. 지금 상하이가 3연속 태풍이 지금 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태풍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지금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만 많은 또 우리 안에는 너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주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수녀님들이 잡아보세요.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30년도 더 됐죠. 한 35년 전에 여기 가가고 사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신부되고 한 2000년 들어서서 강의를 다니고 특히 분당 같은 데, 저도 여기 한 5년 살았지만은 분당 같은 데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는 더 이상 신부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다가 천당 옆에 분당은 필요한 게 더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사목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때도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다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쓰냐면 다음 나의 사목지는 아프리카다.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요일인가 한 20분 정도가 오셨는데 한 수녀님 얼굴이 새카맣더라고요. 다른 수녀님 얼굴이 뽀얀데 수녀님 얼굴이 새카마냐? 그랬더니 수녀님 자기 17년 때 잠비아에서 농업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녀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잠비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일들이 11년째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잡아보세요. 여기는 이제 무프리라는 지역인데 잠비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키투에는 원래는 3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2번째로 잠비아에서 큰 도시예요. 은돌라가 원래 1번째 도시였는데 2번째 도시였는데 3번째 도시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땅은 요 정가운데.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만 다 그래요. 도시만 벗어나면 정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정글 지역, 부시 지역. 그냥 어떤 혜택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시 상태.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이 세 도시의 정가운데 우리가 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대통령 만나는 장면입니다. 적어보세요. 대통령을 만났던 이유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농업대학을 짓고 싶다. 이제는 맨날 빵만 주면 뭐하냐. 빵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농업대학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한 할머니가 81살 먹은 할머니가 지금은 92살이 됐어요. 81살 먹은 할머니가 저한테 100억을 갖고 왔어요. 신부님 이거 아프리카의 농업대학 지라고. 그 사연은 내 CD 강의를 통해서 할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나 때문에 살아났어요. 내 강의 CD를 그 강도들이 듣고 죽일 마음이 없어졌고 할머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난 거는 저 황신부님 덕분에 살아난 거다. 그래서 100억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 후로도 한 번 더 100억을 더 갖고 왔어요. 그 얘기 제가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는 뭐 한 10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자마자 1년 만에 100억을 갖고 왔으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갖고 제가 대통령한테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런 10밀리언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서 농업대학을 짓고 싶다. 땅을 좀 줘라. 이렇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성당 마당에 나와서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느님, 내가 지금 대통령을 이제 오늘 만나러 갈 건데 내가 대통령한테 얼마를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늘에서 딱 그러더라고.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데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아, 3,000헥타르인가. 그러고 대통령 만나갖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가 필요해? I need 3,000 헥타르 그랬더니 대통령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하느님이 3,000헥타르라고 그러고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너무 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는 헥타르 개념이 제가 없었는데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네. 그러니까 분당만한 땅이에요. 분당만한 땅이.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분당이 한 1,500만 평, 한 2,000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만한 땅인지도 몰랐지만 그 하늘에서 3,000헥타르라고 대통령한테 3,000헥타르 필요하다고. 이거는 국무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뭐 국무회의 통해서 여의도 12배만 하니까 여의도 12배만 하는 땅이니까. 그러니 다음날 제가 아프리카에서 미국 순회 강연이 있어서 암스테르담 유럽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이 심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만난 신부님 땅 드리라고. 근데 뭐 아무거나 막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주냐 그랬더니 국립공원을 찾으라. 그래서 제가 받은 땅이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잠깐 이것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통령 키가 190cm. 나는 165cm.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너 너무 크다. 나는 조그만데. 그래서 마이 힐 조그만 리프트업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갖고 내가 뒤꿈치를 올리고 찍은 사진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요 땅을 받은 거예요. 그 3,000헥타르, 3,000만 원. 자,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잡아보세요. 땅을 받아보니 국립공원이잖아요. 이 한가운데 수원, 늪지, 무포 늪지 같은 늪지가 100만 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땅에 어딜 가든 늪지가 있으면 그 땅은 보물입니다. 여기 늪지가 있으면 보물일 뿐더러 그 늪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1,000만 평이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늪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물 저장 탱크일 뿐더러 이 위쪽이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여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보는 타잔, 킹콩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 요서 한 3km가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낙엽 떨어져갖고 그 썩은 물이 여기 와서 다 쌓여요. 그러니까 여기 땅은 완전히 블랙 소일이라고 까만 흙이에요. 영양분이 많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비아를 가보면 빨간 땅인데 저 늪지에서 흙을 파고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거기다 농사를 짓는 농사가 잘 되니까. 근데 우리는 1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늪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지역민들한테 설명하고 거기 개발하는 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드디어 늪지에 흙을 파서 농장을 꾸며놨는데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 농장이 10만 평이 아니고 100만 평, 200만 평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당연히 옥수수 심고 카사바 심고 오렌지 심고 호박, 오이, 수박 안 심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이 나오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물론 팔죠. 공짜로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농장 원주민들이 처음에 와서 일을 했을 때는 일이 뭔지 몰라요. 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안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와서 보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일당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주는 일당이 3,500원이에요. 한 사람 3,500원. 그런데
그 근처는 2,700원밖에 안 돼요. 하루 이렇게 안 돼요. 3,5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가늠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500원 10명 쓰면 45,000원이에요. 100명 쓰면 35만 원이에요. 100명을 쓰면 35만 원. 그러니까 10일을 쓰면 350만 원, 30일 다 30일 안 쓰지만 토요일 일을 쉬니까 1,000만 원이면 100명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우리 생태마을 직원 2명 월급이에요. 2명 월급을 100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월급만 받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가 1953년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66달러였어요. 1년에. 그런데 잠비아가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면 68달러였어요. 68달러. 6.25 전쟁 끝났을 때 누가 더 잘 살았어? 잠비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1959년 우리나라가 얼마였느냐면 69달러, 79달러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그런데 1960년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1980년, 그 다음에 1990년 굉장히 여기가 분당이 1980년대 말 1990년에 여기가 도시가 확정이 되죠. 그때부터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잘 살기 시작한 건 2001년,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잘 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올림픽 끝나고 잘 살았다, 뭐 아시안 게임 끝나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잘 살기 시작해요. 왜 비약적으로 잘 살기 시작했느냐? 그때 중국이 WTO 가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전 세계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물건을 팔 때 그 재료를 누가 다 대줬느냐면 우리나라가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중국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때 우리가 35,000달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비아는 6.25 전쟁 끝났을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끝나고 50년 만에 지금 70년이 지났지만은 너무 잘 살아진 기적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좀 빠져서 얘기를 하면은 대개 왕정 국가에서 끝나고 나면은 군부 독재를 해요. 그리고 군부 독재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독재자가 나와요. 그리고 독재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왕정, 그 다음에 군부, 독재, 민주화 이거를 완벽하게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직도 군정, 아직도 독재 이런 나라가 아직 천지예요. 이렇게 민주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교육까지 하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가 1990년대 80%가 넘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독일은 대학 졸업자가 30%, 미국은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돼요. 고 90년대에 대학 졸업한 게 80%가 돼갖고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더욱이 경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페인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이탈리아하고 지금 비등비등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잘 살아요. 프랑스하고 지금 비등비등한데 프랑스가 요즘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상점을 부시고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데모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진짜 이렇게 얌전하게 데모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된 나라고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더욱이 지금 더 희망적인 거는 AI 내려오면서 이 주부들하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는 기가 막힌 산업이 바탕이 돼주잖아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느냐고 지금 또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째 그대로 섰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무슨 뭐 인터넷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은 제가 지금 잠비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짓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굳이 설계자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챗 GPT라고 AI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비아에 초등학교를 짓고 싶거든. 난 네가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 거기에 초등학교 한 400명 수용 시설이야. 그러면 걔가 설계 다 해줘요. 설계 다 해줘요. 바로 나와요. 초등학교 교실이 뭐가 필요하고, 교무실이 필요하고, 양호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술실, 음악실, 뭐 실험실, 도서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장에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걔가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뭘 좀 더 넣고 싶은데, 그래 좀 기다려봐. 다시 그려볼게. 다시 그려갖고 나와. 기가 막히죠? 설계사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이 네이버가 대단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구글 다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경제가 불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석유 수출국인 건 아시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석유 수출국이에요. 세계 석유 정제해갖고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 6위에 6위, 세계 6위.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런 석유 산유국 빼고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렇게 많이 누렸으면 아프리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지구인,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뭐 대한민국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지구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지가 있고, 우리 이제 농업 기술이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농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농업 기술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느냐면 논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곧 벼를 심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쌀이 돈이 어디 있어? 쌀을 사 먹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벼 농사도 지금 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첫 마을 가보세요. 요게 우리 땅의 10분의 1인데 요게 딱 여의도만. 여의도 63빌딩 있고 KBS, MBC, SBS 있고 여기 수포중앙교회 있고 여기 여의도 성모병원 있고 여기 63빌딩 있고 여기 아파트들 있고 여기 금융단지가 있고 딱 여기가 여의도만 거예요. 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요 선교센터는 이미 완성이 됐고 신학교도 완성이 됐고 지금 요 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피정센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근사하게 지금 설계가 나왔고 중앙광장 이것도 다 풀어놨어요. 중앙광장 성당만 지금 돼요. 성당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에요. 다 나무죠. 그래서 다 우리 땅이에요. 여기가 보이는 거는 다 나무에 숲. 아프리카 생각하는 아프리카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숲이에요. 이 습지 제가 말하는 습지입니다. 보물이죠. 여기 또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를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네,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이에요. 강, 흐르는 강. 이 물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죠. 이게 다 우리 땅에 지금 여러분 보는 거. 이것도 다 우리 땅입니다. 예, 잡아보세요. 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땅이 너무 크니까 어디가 우리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찍어갖고 우리 경계를 다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여자가 서울시립대학 교수인데 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때따라 몸 필요하면 사람들이 몸 갖다 줘. 때따라 필요하면 사람 갖다 줘.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은 저한테 신부님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느냐. 혼자 벌써 죽었죠. 옆에 협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교수도 한 7, 8년, 한 8, 9년 됐네요. 8, 9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 엄청 옵니다. 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고, 나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뭐 기부하고 싶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데 되게 저는 안 바꿔줘요. 그거 다 받을 수도 없고. 더욱이 젊은 여자가 전화를 하면 절대 안 바꿔줘요. 근데 이 교수가 그때 서른 한 2~3살, 3~4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도 얼굴도 예쁘지만 목소리도 굉장히 예뻐요. 절대 안 바꿔주죠. 황시부님이랑 통화하고 싶다. 시부님 안 계십니다. 통화하시다. 시부님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시부님이에요. 그래갖고 시부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큰아버지 나 저 시부님하고 통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연결을 시켜달라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은퇴 신부인데 안동교구 은퇴 신부인데 이 늙은 신부 소원 한번 들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내 진료가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부 교수인데 신부님 꼭 만나고 싶어한다. 그럼 내가 만나겠다. 한국에 들어와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 하는 말이 자기가 노들섬 63빌딩 앞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40년 만인가 거기 섬들이 꽤 있는데 거기 첫 개발에 자기가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대요. 32~33살인가에. 그런데 다른 데 뭐 코롱 뭐 MBC도 그런 건설회사가 있냐면 메이저 10개 회사가 응모를 했는데 파란 교수가 이게 당선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망할 거다, 넌 못할 거다,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강의를 계속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셨대 아버지가. 근데 옆에 그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노들섬에 가봤더니 그래서 무조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비아 교수인데 비아 교수가 나한테 온 거는 노들섬 때문에 나한테 온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땅을 1,000만 평 받았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도와주라고 나한테 보낸 것 같다. 그랬더니 마침 이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게 당선이 돼갖고 세계적인 상을 받은 교수야. 그랬더니 자기가 설계 그걸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그 노들섬도 이제 다 돼갖고 지금 멋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교수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내 노예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찍어서 우리 땅을 확인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 우리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창립자 수녀님하고 알릭 반달 주교님인데 제가 이제 농업대학하고 농장 막 꾸미는데 이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여기 농업대학 짓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신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자기네들 신학교 먹대. 신학교를 줘달라는 거예요. 잠비아는 인구가 1,000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가톨릭 신자가 6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가톨릭 신자가 600만 명인데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또 5,200만 명 중에 600만 명인데 여기는 1,800만 명에 650만 명이니까 가톨릭이 얼마나 세요. 근데 제대로 된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도 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그럼 내가 짓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져서 지금 4학년까지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면 4년만 지나면 20명의 사제가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하죠? 그게 제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교님은 대주교가 돼갖고 서울 올라가 버려서 루사카라는 수도로. 다른 주교님이 왔어. 은돌라 교구에. 그래서 우리 이 4월달에 우리 이용훈 주교님이 와서 이 주교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교구가 이번에 대주교, 대교구가 됐어요. 은돌라 교구가. 대교구 안에는 신학교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미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벤자민, 이 다음 후임 주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청 장기하 대사가 우리 신학교로 와서 보고 그랬대요. 오마이갓 그랬대요. 아주 쉬운 영어로 했대요. 오마이갓 그랬대요. 왜? 이 정글에 이 어마어마한 신학교가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용훈 주교님도 이번 4월달에 오셔서 보시더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적고 이렇게 기가 막힌 신학교를 줬느냐고.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진 게 아니고 저런 많은 협조자들 또 이거 신학교 짓는다고 1,000만 원씩 330명 도와달라고 했는데 330명 돈을 냈어요. 33억. 그러니까 신학교를 짓는 거지 내가 무슨 죄주로 이걸. 저는 이 잠비아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금을 다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뭘 도와달라고 모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신부로 33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모금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알아서 돈이 와요. 알아서 돈이 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지을까? 그 할머니가 글라라가 와서 100억 주고 땅이 필요한데 땅을 한번 얻어볼까? 대통령이 1,000만 원 주고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비아 교수 보내주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보내주는데 기도까지 해봐. 어떻게 돼?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지금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 부지입니다. 여기를 싹 정리를 해갖고 신학교들을 이제 진 게 나올 겁니다. 여기도 다 우리 땅이에요. 보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기 위한 전초 기지입니다. 여기가 요게 100m 건물이 하늘에서 찍어서 이거 다 우리 땅에 다 평지예요. 다 평지. 여기 신학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작은데 가서 보면은 놀랄 정도로 큽니다. 여기가. 요걸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들 300명 빵 나누기 한 식당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강의실, 요건 도서관, 그 다음에 요건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가 150m. 기숙사.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하고 완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 강의실, 도서관, 교수실, 학생들, 동아리, 연구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교 센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잠비아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여기 머무르시면 되는 선교 센터를 다 전놨어요. 여기 이제 중앙 광장이에요. 여기가 180m니까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광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난 한 7년 동안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제 기숙사. 이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요 반대편에 또 하나 질 거예요. 기숙사.
여기 성당은 올해 다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당을 짓고 있고, 우리 문주교님은 수원신학교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학생 입학 이제 하는 축성식 하는 겁니다. 벤자민 주교님이라고, 지금 주교님 이제 올해 이제 대주교가 됐죠. 이제 대교구가 됐으니까. 여기 은돌학교는 신자가 150만 명입니다. 서울교구만 한 거예요. 이거 첫 신학생들이에요. 이제 신학생들 브라이언 총장 신부입니다. 아주 젠틀한 교수 신부들이에요. 식당 지금은 조금만 돼서 하지만 이제 본관으로 옮겨가면 우리 신학생들이 도서관도 이번에 책 많이 제가 하고 잡아보세요. 너무 재미난 거는 여기는 이제 신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미국은 신학교를 닫아요. 그래갖고 신학교 문을 닫아요. 미국은. 유럽도 닫지만은. 근데 잠비아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씁니다. 영어를.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월 달에 미국에 가갖고 문 닫는 신학교 책을 다 이제 갖고 오려고 거기 이제 담당 신부님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만나갖고 책이 정말 중요해요. 대학에는 책이 정말 중요한데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더라도 일단 무조건 책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문 닫는 신학교 가서 도서관 전체를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난 이제 성교 가겠다. 여기서 머물면 돼요. 여기 이제 신학교, 여기 봉사자들이 여기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식당이고. 네, 여기가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요. 여기서 자는 내 집이 내 방. 이제 여기는 1학년 지나면 찬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제가 여름에 이제 재작년부터 왔는데 공자호관, 여기 이제 첫 신부님인데 공소가 흙으로 돼 있고 하늘이 거의 뻥 뚫려 있고 등도 없고, 제가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같이 봉헌하면서 야, 하느님의 집이 이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하느님 성전을 좀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이제 기적같이 하여튼 꾸며줬어요. 그래도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미사를 해요. 좋다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제가 가갖고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근데 이게 새로 진 성전입니다. 새로 져서 많이들 아주 예쁘게 졌죠. 기적같이 진 거죠. 세인트 존 성당이죠. 성당 공소라고 그러죠. 이번 24년도에 자원봉사 오신 우리 봉사자들 미사하고 요 지역 신자들 그렇게 하고 함께 미사 봉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지역에 하느님 성전이 지어지고 원래 한 300명 들어오는데 600명이 들어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저렇게 애기를 안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쟤 자고 엄마는 그냥 추고 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으로 미사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같이 있는데 여기는 하와이 평생 봉사하신 의사 선생님이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빵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해서 소세지 아주 좋아해요. 소세지 좋아하고 닭고기 좋아하고. 근데 소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안 먹더라고요. 요건 팝콘, 팝콘 기계 우리가 갖고 가서 팝콘도 튀겨주고. 그리스, 이름이 이렇게 우리 신학교 식당이에요. 계란 까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신종태 씨는 계란빵 먹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계란을 까서 무무채가라고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이거는 이제 심화라고 옥수수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죠. 신학교 식당입니다. 한 200명,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아이들이 저렇게 받아서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봉사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토마토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잡아보세요. 저는 제일 우리 집 방송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애들이 막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고 막 코가 막 흐르고 뼈밖에 없고 애들이 막 고통스러운 것들 많이 보시죠? 잠비아서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거기는 소말리아, 르완다, 이디오피아 아래쪽 그 외에는 저런 고통의 양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잠비아만 해도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굶는 경우는 많지만 굶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이들은 하루에 두 끼 먹으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어떻게 두 끼를 다 먹어. 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은 애들이 비참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깨끗하고 예쁘고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막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게 머릿속에 박여있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데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는 우리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는 복잡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텔레비전을 봐, 라디오를 봐, 무슨 가게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그냥 놀고 그냥 숲속에서 뛰어다니다가 또 밤에 또 텔레비전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불 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깨끗해요. 우리가 물론 다 입고 옷도 다 주고 그러긴 하지만 이런 교복도 우리 천신님이 다 맞춰갖고 애들 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입는 옷,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학교, 먹는 거, 요것만 해결돼도 얘네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잠비아 신학교 운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대학 운영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제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피정집이에요. 이 피정집은 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피정집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 피정 여기서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비행기표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달 피정비가 300만 원이에요. 한 3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설거지도 안 해도 돼, 밥도 안 해도 돼, 빨래도 안 해도 돼, 청소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강의 듣고 미사하고 또 뭐 중간에 너무 심심해 나가고 수박 따고 오렌지 따고 뭐 또 소나무 전지하고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그리고 날씨는 여기 한국 7, 8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너무 쉬워요. 밤에 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뭐하기 대한민국이 있어. 거기 가면 토마토 많고 바나나 많고 수박 많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미사이고 얼마나 좋아. 내 평생에 이렇게 살면은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저 300만 원만 하면은 한국에서 뭐 한 달이면 그 정도 안 들겠어요? 분당에서는 더 들겠지. 분당에서는. 그리고 여기 와갖고 한 달 지내고 가면은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제가 한 100명 왔다 가면은 95명은 생각 바뀌고 5명은 안 바뀌는 이 사람 어디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95명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인생을 너무너무 즐겁게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냥 철이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프리카에 왔다, 잠비아에 왔다 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개곡기증한 글라라가 내가 데려갔어요. 여기 1살, 2살. 그때까지는 이 할머니 재산은
뭐 자기가 최고 많을 때 1,000억도 넘게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나를 만나고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대요. 100억을 주면서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고맙대. 난 이해가 안 돼. 나한테 100억을 주고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신부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또 이스라엘 성수술에도 같이 손잡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누리는 행복이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다. 그래갖고 이분은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저한테 아직도 또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욕심 안 부려요. 그분 거 뭐 받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인생 철학인데 저는 아무리 부자를 만나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마음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저 신부님 10년 동안 만났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형제님하고 나하고는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형제님은 나한테 기부하는 사람이고 나는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하고 싶으면 나 몰래 해. 나 몰래 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때 만날 때마다 이거 도와줘라 저거 도와줘라. 그럼 그분은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다 사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거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야. 자,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뻐요. 정말 이뻐요. 순수하고 영화 보여주고 우리 아이 다 해갖고 이게 라바라고 그러더라고. 라바? 나도 몰랐는데 애들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보여주고 요건 도서관이에요. 여기 책을 다 파는 장소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잡아보세요. 얘네들이 팔짱이 굉장히 건방져 보이죠? 이게 종교의 뜻이에요. 얘네들은 강론할 때도 다 이러고 들어요. 근데 이게 종교의 뜻이에요. 네.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120명 정도인데 이 지역 원주민들이 많아요. 원주민들. 근데 자기네들이 돈을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돈이 자기가 생기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누가 죽으면 구주금이 어디서 돈을 줄 조리금이 어디서. 근데 지금은 직종 동료들이 많이 죽거든요. 특별히 말라리아로 많이 죽어요. 말라리아로 많이 죽으면 가서 조리금으로 가서 주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생일에 돈 모아고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놈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있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대개 한 15살에서부터 40살까지인데 15살에서 20살이 많아요. 학교를 다녀야지 뭘 되지. 이렇게 많은 애들이 근무를 해요. 저는 이제 피정을 하게 되면 잡아보세요. 이제 우리 피정집에 한국 사람들이 피정을 하게 되면은 애들 한 500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요즘 시내에서 있는 애들이 다 우리 쪽으로 와요. 시내보다 우리 얼굴을 더 줍니다. 애들이 많이 와요. 젊은 애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정객들을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피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하루에 3,000원, 4,000원만 주면 얘네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 방 청소도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 음식도 할 필요도 없어. 얘네들이 다 물론 이제 생태마을 직원들이 셰프들이 가죠. 생태마을 셰프들이 다 가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워갖고 여러분들 음식은 기가 막혀요.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 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한국보다 더 잘 먹는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중국 마켓이 있는데 우리가 다 쓸어와요. 중국 마켓에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회까지 다 있으니까 싹 쓸어와갖고 다 대접을 해주죠. 참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여기가 있어요. 아침에 교회하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요게 이제 제가 심어놓은 건 아니죠. 심으라고. 저는 보통 일은 잘 안 해요. 말만 해요. 말만. 심어라. 그럼 심어져 있어요. 네, 소나무.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0만 그루가 목표예요. 100만 그루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지금 구독자가 45만 명이에요. 45만 명인데 우리 구독자들은 일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하고 달라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이번 여름에 애들 빵 나누기 하자고 돈 2억 모전 2억 모전 있어요. 10일 우리 10일 이상 잘 안 해요. 돈만 내라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까지 한 3, 4년 동안 어려운 나라 도와준다고 돈 모으라는데 한 34억 정도 모아줬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돈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돈이 거의 없어요. 제 주머니에 지난번에도 갑자기 내 또 친구가 하나 주고갖고 갔는데 급하게 가느냐고 주머니에 달러가 0달러 갖고 왔어요. 0달러. 달러가 하나도 없이 갔어요. 급히 가느냐고. 근데 뭐 0달러 갖고 가도 10일 동안 지내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냥 뭐 다 나와서 차 태우고 가고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돈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나 돈 없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굳이 내 주머니에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미국 갈 때 돈 안 갖고 가요. 거의 안 갖고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뭐하러 돈을 갖고 다녀요. 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돈 다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그랬더니 뭐 영국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맞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거 언제든지 줄 의지가 있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이 들어와요. 참 좋죠. 근데 소나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우리 또 광고도 런칭을 안 해요. 광고 자꾸 보면 불편하잖아요. 유튜브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말씀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줄 때 광고를 꽤 들어와요. 저한테. 근데 뭐 이제까지 한 70만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한 푼도 안 써요. 뭐에 쓰느냐? 나무 심는데 다 써요. 나무 심는데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엄청난 건 아닌데 아직도 뭐 100만 그루 심으려고 끝도 없죠.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20년, 25년 돼야 목재가 되는데 여기는 10년에서 15년만 목재가 돼요.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왜 잘 자라느냐면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자는 시간이 없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요거 심어놓은 지 3년 된 건데 이렇게 큰 거예요. 3년 됐는데. 근데 여기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마디가 쫙쫙 올라가요. 근데 여기 가지를 쳐주면은 더 굵어지죠. 가지를 쳐주면. 그리고 이 소나무는 특성상 바람이 잘 통하는 경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쳐주고 이번에 가갖고 그 봉사자들이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는 아이들 300명 빵 나눔으로 소세지 다 튀겨주고 뭐 토마토 볶아주고 뭐, 크렘블 해주고 다 끝나고 한 30분 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 소나무 앞에 그래갖고 전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만 그루를 심으면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이게 나오면은 목재가 돼서 나오면은 매년 100만 그루가 끝나고 나면은 목재로 버는 돈이 얼마냐면 1,000억이에요. 1,000억. 소나무가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다 돈을 쏟아부을 거야. 그 땅 비옥하고 날씨 좋은데 나무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가 목재가 돼가고 지금은 여기도 목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추장들, 대통령들이 다 갖고 가요. 국민이라는 게 별로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이 카사리아, 에코 카사리아 꾸미는데 다 쓸 거니까 이제는 저는 이 소나무를 가슴에 껴요. 저거 미래가 내가 심어놓고 나 죽고 나면은 자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소나무들 이렇게 굵은 것들이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은 내다보고 하는 거죠.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금방 굵어져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저 소나무 가지 쳐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하고 아프리카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또 습지에서 물을 갖다가 물을 여기다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계속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고 와서 전지를 이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쪽으로 8kg, 이쪽으로 8kg, 이쪽으로 9kg 이렇게 계속 심어 나가요. 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이제 옥수수를 심어갖고 원주민들 해 먹어요. 네, 요 사이는 그러면은 잡풀도 안 자라고 원주민들은 먹고 살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다 하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죠. 유튜브 수익금 따로 들어오고 내가 이번에 어디 빵 나누기 하겠다, 어디 우물 파겠다, 어느 학교 짓겠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는 나누기 시작해. 여기 분당에 왔으니까 말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3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잘 안 쓴대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시작한대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꼭 자기만을 위해서 안 쓰고 어려운 데를 도와주기 시작한대요. 우리나라가 2020년 넘어서 3만 달러가 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아슴아슴하지만은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처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2020년이에요. 그때가 뭐야? 3만 달러 넘을 때. 근데 분당은 여러분들 분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4년 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7만 달러. 분당.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가는다, 여러분들이 예약해 놓는 거야. 지옥에다가 예약해 놓는 거야. 네. 이렇게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심기 시작해. 라파엘의 집이라고 잡아보세요. 얘네들이 사실은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에이즈 걸린 아이들인데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평상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조의금 받고 아이들 위한 집을 질 거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조의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집을 질 거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87세. 오늘 96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장례하신 분. 베네딕토, 본명도 또 베네딕토라고 하고 96세. 참 복된 분이죠. 이렇게 많은 연동분 장례미사 이 할아버지 정말로 이 자손들 가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복 중에 복이죠. 96.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근력이면은 내가 보면 여러분들 최소한 95은 살아야 돼. 계산해봐. 내가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계산해보면 다 돼. 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이 억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조의금 억대가 넘게 들어와서 그 돈을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의금 싹 받았을 때 그 조의금 싹 내가 걷어갖고 형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요거 우리 잠비아의 아이들,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질 거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 들여서 저는 에이즈 아이들을 위한 집이에요. 네. 이번에 또 선물. 얘네들이 처음에 조금 했는데 얘 큰 애들이야. 이제 이 선물을 아이들한테 엄청 줬죠.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아주 풍족하게. 자, 아니. 잡아봐요. 자, 예수님 5,000명 먹일 때 성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었단 말이야. 3일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이
나 저 사람들 굶겨서 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 니네들이 줘라. 예수님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먹을 걸 니네들이 줘라. 여러분들 제가 한 300명 먹을 거 준비를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준비를 해도 300명 먹는 걸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5,000명을 만약에 먹일 거를 준비를 한다. 그 갈릴레아 호수 근처를 싹 쓸어 5,000명을 구해요. 어떻게 5,000명을 한 번에 구해?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5,000명 그 자리에서 다 먹을 거 주면 기적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줘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줘라. 우리가 여기 도와주면서 얘네들 버릇 나빠져. 얘네들 조금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성서를 안 읽어봐서요. 원하는 대로 줘야지. 우리 거기 가서 애들한테 얘네들 버릇 나빠진다고 아끼고 덜 주고 뺏고 그 뭐하러 거기 가서 줘. 원하는 대로 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너무 많아갖고 낑낑 그네들 그럼 다 들고 가더라고요. 머리에 이고 매고 요거를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인데 잡아보세요. 요건 아주 또 다른 안쪽에 있는 학교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얘네들 위해서 내가 앰프하고 마이크 시설을 이번에 기획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열악하게 사는 건 우리나라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이 지구 80억 중에 최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최상으로 살았는데 분당은 그 상 중에 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분당에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엔 그거는 피해밖에 될 게 없어요. 이 대학 밑에 좋다고 그래요. 이게 교무실 때도 청년의 기회가 없어요. 저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도 여기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학교가 없고 그래도 여기는 학교가 있어요. 빵 이렇게 해갖고 빵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자기네들은 그냥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 와갖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고 밤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얘는 잘 때 그냥 지쳐서 잔대. 지쳐서. 네, 요거는 물 나오는 겁니다. 백내탑 한 겁니다. 여기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박관이 밤이하고 이런 식으로 모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할번 잡아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 NGO 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NGO 직원들 월급도 써야 되고 비행기도 내야 되고 다 하잖아요. 한 30에서 많이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부한 거의 40%를 운영비로 써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러분들이 기부한 건 한 건데요. 다 거기다 써요. 그럼 심지어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생태마을에서 버리잖아요. 청국장 가고 뭐뭐 팔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 팔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파는데 뭐하러 그 돈에 손을 대? 평생 정성스럽게 모으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원들 가는 거, 또 봉사자들 먹는 것조차도 다 우리가 준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봉헌하는 분들 보는 우리가 아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모금을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금 다닐 시간이 있으면 내가 상추 하나 더 심고 모금 다닐 시간이면 청국장 하나 더 껴 팔면 되지.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 돈을 뺏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청국장 가루 먹는 게 사실은 고향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요. 아마 여기 드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팔아갖고 남은 수익금으로 우리는 그렇게 운영비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헌한 거는 정말 그 뜻에 맞게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원 체육사라고 망했는지 어땠는지 나무를 싹 그냥 기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 이거 해주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또 내년에 또 콘테이너 2개 한 10만 벌 정도 옷을 동원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동원으로 굉장히 참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또 제가 내가 국민 신부님이니까 피곤해. 아주 바빠요. 애들 이렇게 좋아해요. 저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요거 이제 신학교 도서관 책이 이렇게 없어요. 요 브라이언 신부가 총장 신부가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이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 생리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생리대를 만들어주는데 일회용 생리대는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생리 시작하게 하면은 천도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천으로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 차 닦는 그런 천으로 생리대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아주 좋은 이름을 들었는데 생리대를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한 800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 100명 정도, 한 80명 정도 생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가 그 간호사가 파악을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줬는데 내년에는 한 2, 3천 개 정도 더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줄 생각. 그게 빠르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착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 놀 시간이 없었지. 저렇게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주고 오는 거죠. 꼭 필요하죠. 보나 아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선물 한두 개 주는 게 아니고 이 추주로라고 유명하죠. 열일본이다. 요거 이제 미국팀이 이제 같이 왔어요. 우리 미국 기선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들을 소금, 설탕, 기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포장을 반을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이제 하루 체육대회 했어요. 운동회. 올림픽 할 때랑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했어요. 체육복 우리가 다 나눠주고 모자 나눠주고 신발 나눠주고 하루 즐거운 날 보내주고 밥도 이렇게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홀리고 막 뼈대기 없고 막 죽어가고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 이렇게 해요. 이 삼각형 잡아보세요. 요 애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미국에서 사는 애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따라왔는데 엉망이 대판이 애들이. 근데 1년 따라오고 2년 따라오고 3년 따라오면서 애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다 의대 다 가더라고요. 처음 올 땐 대판이었어. 그리고 애들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고 엄마 아빠 째려보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게임도 할 수 없고 텔레비도 할 수 없고 피자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이 밤에 전기도 없는데 왜 나를 여기다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서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진료하는 거 보고 아이들 아픈 거 보고 그 열악한 환경 보고 걔네들 스스로 입에서 나가요. 내가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틀면 찬물 나오고 인터넷 아무 곳에서나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살면서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다. 여기 애들이 누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막 다 의대 많아요. 또 우리 출신의 애들이 의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도 유명한 애죠.
얘는 이스터 음대 4년 장학. 미국 줄리어드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바이올린도 갔는데 졸업하고 의대 갔어요.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의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변을 내가 뭐 변해라, 엄마 아빠가 변해라,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데려가는 거야. 2, 3년만 데려가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맞춰. 근데 집에서 입만 열면 공부해라, 성적이 그게 뭐 맨날 원수같이 싸우는 거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짐 싸서 잠자고 여러분들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2주만 갔다 오면은 애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부자 부모들이 애들을 생각 있는 부모들이 애들이 남미로 보내고 아프리카 보내는 분위기가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 참 운동신경 좋아해. 얘 뛰는 거 봐. 쟤네들 키워가고 올림픽에 출전시키고 싶어. 아니 오늘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얘네들 뭐 타고나게 저를 하고 났어요. 줄 묵주 그렇게 원했는데 묵주 다 줬는데 다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좋아하는 거지. 얘는 신장 거의 없어요. 사탕 뭔지도 몰라. 이걸 다 입에다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다뤄야지. 이게 사탕이구나 그걸 알지. 줄다리기도 한국 가보면 많이 다르죠. 그래도 하루 아주 즐겁게 내년에는 뭐 더 즐겁게 하겠지. 이제 2차 선교 원정대 모집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나는 몰랐는데 처음에 수건을 잡아봐. 수건을 둘러썼는데 나는 몰랐는데 또 문성철 의사 안과 선생님이 얘를 보더니 얘 오염이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데려갔는데 머리끝부터 그 반쪽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가 만나서 살려는 났는데 이번에 결국은 이 눈은 오염이 되었고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사들이 가니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가니까. 가브리엘. 많이 울었지 얘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막 웃고 먹을 거 주니까 저렇게 밝아. 내년에는 내가 훨씬 더 예뻐하고 사랑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9살이라는데 저렇게 오염이 돼갖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대 공부하는 애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엄마. 마침 여기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분인데 간호대학장을 3번을 하셨더라고요. 박수훈인가 정형외과 의사님. 뼈가 뭐 부러지는 애들도 많고 또 둘째 딸인데 캠브리지 대학인가 여기에. 그러니까 애들이 오고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아들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뼈 부러지고 요거 제가 이 뼈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비를 갖춰줘요. 백내장 수술하는 장비를 다 갖춰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앞이 보이니까 저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심는 거 심어. 아니다 이거 펑차이네. 자 보세요. 그 필리포 생리마을 우리가 카사리아. 그다음에 너무 빨리 넘어. 여기 이제 또 간호대학에 제가 져준 간호대학. 벌써 이제 졸업생들이 4회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평창은 내년부터는 완전 오픈입니다. 평창에 있는 직원들 영월로 다 가요. 그래서 평창은 다 오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온다고 다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 나 28년째 도와주는 분들. 28년째 도와줘요. 근데 감동적인 게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 대살림 후원회원인데 자식이, 아들이, 딸이 편지해.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어서 내가 하겠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
뭐 유니세프나 다른 데 나한테 연락 와요. 자기네들은 한 달에 6, 70명씩 줄어드는데 우리는 모집도 안 다녀요. 모집도 안 다니지만 모집도 안 다녀요. 근데 한 달에 200명, 300명씩 늘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도와주는 돈들이 한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들어와도 무슨 일이든지 하죠. 아프리카에서는. 또 거기다가 또 그냥 보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1,000만 원씩, 1억씩. 이상하게 많이 보내줘요. 날 보면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싶나 봐요. 내가 무슨 사기꾼 기질이 있나 봐요. 다 보는. 그래서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큰 분들이 와요. 100억, 200억, 300억 이런 분들이 와서 제가 그 심부름을 잘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요즘은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세무 강사가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세무 강사. 근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보통 언어가 많이 땡겨 먹잖아요. 제가 언어인데 뭐하러 땡겨 먹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땡겨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이거 가는데요. 가사에 몸을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심어가고 여기서 많이 먹어요. 근데 문경 정요셉 요 집이 또 굉장한 집이에요. 잡아보세요. 요걸 다 기증을 했는데 우리 막달레나라고 사막달레나라고 기증을 했는데 아주 좋은 자리 문경에 기증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몇 가지 하면은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사님 후원회원들이 이용할 자격이고 두 번째 다볼사이버 교우들. 다볼사이버라고 내가 그 운영하는 거 아시죠? 많이들 들어오시죠? 거기들하고 구독만 누르면 다볼사이버 정강 교우들이 돼요. 실은 어떻게 막 우리 다 확인돼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 여자, 한국 몇 퍼센트, 미국 몇 퍼센트, 일본 몇 퍼센트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또 가요. 그래서 느닷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혜택이 없고 그런 함께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평창 이용할 수 있지, 잠비아 이용할 수 있지, 문경 이용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 네, 여기 이제 음악, 여기 또 문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샌버라는 피정지 잡아보세요. 여기도 뭐 사연이 뭐 말하 좀 길동인데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 교우들을 위해서 여기 내놓은 거예요. 미국 교우들을 위해서. 여기는 우리는 숙박비는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밥값만 내면 돼요. 밥값만. 네, 그래서 숙박비까지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은 별 문제 없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밥값만 내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기가 막혀요. 여기 이제 제주도 신뢰비라고 여기도 순례자의 집 잡아보세요. 여기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2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을 우리 대사님들 다볼사이버 교우들 그런 분들한테 여기 또 은퇴한 수련들을 위해서 여기 집을 짓고 있어요. 바다가 앞으로 바로 바다하고 연결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내놓고 또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아프리카에 나눈 또 한국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나누면서 살면은 그 기쁨은 나쁜 짓 하면서 비트코인 막 왔다 뛰었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가난한 이웃과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문제는 안 주고 이게 통신 그냥 5가지 살다 죽으면은 너무 좋고 나도 좋은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는 남은 20년, 30년을 의미 있고 재미있고 제가 의미와 재미 요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재미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마약하게 되고 바람 피게 되고 술 먹고 도박해요. 재미만 따라가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만 있으면 또 재미없어. 막 기도만 하고 맨날 무슨 십자가 기도만 이런 거만 하고 쳐다보고 얼굴 기쁘기도 하나도 없고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미와 의미를 같이 하는 데는 아마도 우리 생태마을에 하는 일 동참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을 거예요. 오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래는 안 오는 건데 우리 주님이신 분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마테오 성당이 제가 한 30년 동안 한국운동하면서 진짜로 많이 도와준 성당이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